여러분, 세수만 바꿨을 뿐인데 얼굴이 달라졌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는 70세 피부과 전문의 이은재입니다.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의 의사 동기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남편 친구들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 박사님, 사모님이 아니라 따님 데리고 오신 줄 알았어요. 하더군요. 웃으며 넘겼지만 한참 있다 한 분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시길래 그렇게 피부가 고우세요? 그분은 최근 얼굴이 거칠어지고 주름이 깊어져 사진 찍는 것도 피한다며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싼 시술도 고가 화장품도 아니에요. 그냥 세수할 때 한 가지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그분이 정말 피부결이 달라졌다고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병원에서도 일부 환자에게만 조용히 알려드리던 세안 루틴 3가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미소 짓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일상 속에 동안의 습관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수할 때 이것 한 방울이면 주름이 펴진다. 그 한 방울이 효과를 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잘못된 세안 습관 3가지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봅니다. 세수는 깨끗이 해야지 하며 매일 거품을 내서 뽀득뽀득 씻고 또 씻는 분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들의 피부가 가장 빠르게 건조하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왜일까요? 피부는 단순한 표면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살아있는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세안을 너무 세게 하거나 잘못된 제품을 사용하면 그 보호막을 매일 벗겨내는 셈이 되죠. 잘못된 습관 1. 이중세안은 깨끗하다의 착각. 클렌징 오일로 지우고 폼 클렌징으로 또 닦는다. 깨끗할수록 좋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이중세안은 얼굴에 천연 보습인자와 유익균까지 함께 씻어내 피부 장벽을 망가뜨립니다. 쉽게 말해 우리 얼굴에는 좋은 균들이 만든 보습막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강한 세정으로 그 울타리를 밀어버리면 피부는 사막처럼 메말라 가죠. 그때부터 로션을 발라도 속당김이 계속되고 잔주름이 깊어지며 얼굴이 쉽게 붉어집니다. 깨끗함보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뜨거운 물의 함정, 따뜻해야 노폐물이 잘 녹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의 기름막을 녹여버립니다. 그 결과 수분이 증발하고 혈관이 확장돼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모세혈관이 얇아지기 때문에 미온수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세안 후 얼굴이 뻣뻣하다거나 화끈거리거나 하신다면 물 온도부터 의심해 보세요. 잘못된 습관 3. 뽀득한 느낌이 좋은 세안이다. 어떤 분들은 세수 후 얼굴이 뽀득해야 개운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피부가 SOS를 보내는 신호입니다. 피부 표면의 지질막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그 순간 피부는 외부 먼지와 자극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특히 세정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10분 이상 두면 피부의 수분이 50% 이상 증발합니다. 다시 말해, 세안이 청소가 아니라 손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닦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에요. 하루 2번의 세안이 피부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이제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고 피부를 되살리는 진짜 세안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10년 넘게 실천하고 있는 한 방울의 기적. 그 첫 번째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 첫 번째 루틴은 제가 40년간 진료하며 직접 써본 방법입니다. 이름하여 꿀 세안이에요. 들으시면 세안에 꿀을 쓴다고요? 하실 텐데, 사실 이건 의학적으로도 꽤 근거가 있습니다. 꿀의 비밀, 피부가 스스로 살아나는 이유. 꿀은 단순한 단맛이 아닙니다. 꿀 안에는 피부가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보습 인자입니다. 꿀은 자기 무게의 20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꿀을 바르면 건조한 피부 속으로 수분이 스며들며 마치 사막에 단비가 내리는 듯한 촉촉함이 유지됩니다. 또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피부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억제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꿀은 피부에 산소를 공급하고 노화를 늦추는 천연 마스크예요. 이은재 원장의 꿀 세안 루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이 루틴을 아침 세안으로 사용합니다. 1미온수로 얼굴을 적십니다. 뜨겁지 않은 33도 정도의 물이 좋아요. 이 꿀 한 스푼을 손바닥에 더럽혀 바릅니다.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숟가락 끝에 살짝 묻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3분간 기다립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꿀이 피부에 스며들어 보습막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4미온수로 10회 가볍게 헹궈줍니다.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손으로 물을 떠 얼굴에 끼얹는다는 느낌으로 5수건으로 두드려 물기만 제거합니다. 문지르지 않고 톡톡. 6보습제는 최소한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로션을 덜 바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3주 만에 느껴지는 변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세수 후에 얼굴이 안 당겨요. 1주차에는 세수 후에 당김이 줄고 2주차에는 얼굴이 촉촉하고 화장이 잘 먹는다고 하시고 3주차가 되면 손끝으로 만졌을 때 매끄럽고 탄탄한 질감을 느끼십니다. 꿀의 항산화 효과 덕분에 피부의 미세한 붉은기나 잡티가 서서히 완화되기도 하죠. 사용 시 주의사항. 다만 모든 피부에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꿀 알레르기가 있거나 지루 피부염, 여드름성 피부인 분은 주 2, 3회만 시도하세요. 처음엔 턱선 아래나 볼 옆에 테스트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가열된 꿀보다는 생꿀이 가장 좋습니다. 약국이나 마트보다 믿을 수 있는 양봉장에서 구매한 꿀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 팁, 꿀 세안 후 아침빛 쪼이기. 세안 후 창가에서 3분간 햇살을 받으세요. 햇빛의 비타민 D가 꿀의 보습작용과 만나 피부 세포 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저는 이 루틴을 아침의 피부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거울 앞에서 오늘도 내 얼굴이 참 고맙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그날 하루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세안을 닦는 일이 아닌 피부를 돌보는 의식으로 바꿔보세요. 다음으로는 저녁 시간에 주름을 완화시키는 두 번째 루틴 코코넛 오일 클렌징. 그 놀라운 원리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꿀 세안이 피부의 수분을 채워주는 루틴이라면 밤의 루틴은 그 수분이 새지 않게 지켜주는 과정입니다. 저는 밤마다 세안을 마친 후 아주 작은 병을 꺼냅니다. 바로 코코넛 오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일은 끈적이지 않나요? 모공이 막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코코넛 오일은 조금 다릅니다. 이 오일에는 라우르산이라는 특별한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피부의 유해균은 억제하고 손상된 지질막을 복원하는 역할을 하죠. 한마디로
피부를 닦는 클렌징이 아니라 피부를 감싸주는 회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루 종일 바람 맞고 먼지 속에서 버틴 피부가 밤엔 따뜻한 이불을 덮듯이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코코넛 오일이에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온수로 가볍게 얼굴을 적신 뒤 손바닥에 오일을 3방울 정도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손의 온기로 녹이듯 문지르지 않고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마치 따뜻한 손길로 얼굴을 덮는 느낌으로요. 그러면 하루 동안 남은 미세먼지, 메이크업 잔여물, 피지가 오일에 녹아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중요한 건 절대로 세정제를 다시 쓰지 않는 겁니다. 미온수로만 가볍게 헹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물기를 톡톡 두드려 닦은 뒤 남은 오일이 피부 위에서 살짝 광택을 남길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주무세요. 이건 피부의 야간 보호막이 되어 밤새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저희 병원 환자 중 68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늘 화장을 두껍게 하셨던 분인데, 원장님, 화장을 지우면 얼굴이 거칠어져서 무서워요. 하시더군요. 그분께 이 오일 세안을 추천드렸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요즘 세수할 때 얼굴이 부드럽게 미끄러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아침에 얼굴이 덜 부어요. 그게 바로 피부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코코넛 오일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 속에 수분을 가두면서도 숨 쉴 틈을 남겨둔다는 겁니다. 기름이 아니라 피부의 숨결을 되살리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3방울 이하. 눈 밑 입가, 목주름 부근에만 얇게 펴 바르세요. 그리고 꼭 100% 정제되지 않은 냉압착 버진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향이 인위적으로 달지 않고 색이 투명한 오일이 가장 순합니다. 코코넛 오일 클렌징을 시작하면 2, 3일은 약간의 번들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손끝으로 느껴지는 피부결의 결이 달라집니다. 마치 오래된 벽지 위에 새로 바른 초벌칠이 마르면서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그 느낌처럼요. 그리고 거울을 보세요. 빛이 납니다. 오일이 준 광택이 아니라 피부 자체가 건강하게 반사하는 빛이에요. 저는 이 과정을 피부의 밤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안을 마치고 코코넛 오일을 얇게 바른 채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텼어. 내 피부야. 고맙다.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표정과 피부 온도를 바꿉니다. 피부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모공도 다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밤의 루틴은 단순히 오일을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와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잠들기 전 손끝으로 얼굴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내 피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따뜻한 감각. 그것이 바로 젊음의 시작입니다. 피부는 밖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드는 방식이 피부의 탄력과 빛을 결정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원장님, 피부는 결국 유전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전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재생 속도는 느려지고 수분을 붙잡는 힘이 줄어듭니다. 이때 필요한 건 몸속에서 피부를 돕는 영양이에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를 고치려면 냉장고부터 바꾸세요. 첫 번째로 닭발과 수육입니다.
닭발에는 피부를 지탱하는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내지만 50세 이후부터는 그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뜨겁게 끓인 닭발탕을 권합니다. 시중의 가루형 콜라겐보다 천천히 우러난 국물 속 천연 콜라겐이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닭발이 부담스럽다면 보쌈이나 수육도 좋습니다. 단백질은 피부 세포의 벽돌과 같거든요. 벽돌이 튼튼해야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그 위에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피부 속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그룹이 피부 수분도가 평균 22%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피부의 촉촉함은 식탁에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흰색 음식이에요. 도라지, 배, 마늘, 무처럼 하얀색을 띠는 음식은 한의학적으로 폐를 돕는 식품입니다. 폐는 우리 몸의 피부 창문과 같은 장기입니다. 폐가 건강해야 얼굴빛이 맑고 윤택하게 비쳐요. 그래서 저는 가을, 겨울철에 도라지 배즙이나 삶은 배를 자주 먹습니다. 차가운 음료보다 따뜻한 배즙 한 컵이 피부 속 순환을 도와 얼굴빛이 환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의 보약은 잠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피부에서는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늦게 자고 불규칙한 수면을 반복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섭취해도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늘 같은 시간에 잠들고 잠들기 전 30분은 조명을 낮춥니다. 눈이 편안해질 때 피부도 편안해집니다. 수면 중에는 피부 온도가 1도 내려가면서 콜라겐 합성이 활발해지고 혈액이 피부 가장자리까지 도달하죠. 이때 코코넛 오일의 보호막이 함께 작용하면 다음 날 아침 얼굴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맴돕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는 거울이에요. 거울에 비치는 건 주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이에요. 매일 먹는 음식, 잠들기 전의 습관,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가. 그 모든 것이 피부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오늘보다 내일 더 고와지길 바랍니다. 피부는 결국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아껴주는가의 기록이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피부를 살리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피부를 망치지 않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지만 더 오래 기억하는 건 우리가 잘못한 습관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수들이 피부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늙게 만듭니다. 첫 번째 습관은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추운 날 따뜻한 물로 세수하면 개운하죠. 하지만 그 순간 피부의 기름막이 녹아버립니다. 피부는 기름과 수분이 함께 있을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뜨거운 물은 그 균형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세안 후 얼굴이 뻣뻣하거나 화끈거린다면 이미 피부가 손상된 거예요. 세안은 항상 미온수, 손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로 그 온도가 바로 피부가 숨쉬는 온도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과한 각질 제거입니다. 뽀득뽀득한 느낌이 좋아서 매일 스크럽을 하거나 떼수건으로 문지르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각질은 버려야 할 찌꺼기가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방패막이에요. 방패를 매일 벗겨내면 피부는 자극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각질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굳이 관리하고 싶다면 식초 세안이나 천연 효소 세안처럼 녹이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문지르는 순간 주름은 더 깊어집니다. 세 번째는 세정제 과사용이에요. 하루 종일 외출하지 않았는데 아침, 저녁 모두 거품 세안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은 신경과 혈관이 모인 곳입니다. 거친 세정제는 이 미세한 혈관을 자극하고 장벽을 손상시켜 피부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외출이 없던 날엔 아침에는 미온수만으로 세안해도 충분합니다. 피부는 깨끗함보다 안정감을 원합니다. 마지막 습관은 김이나 잡티를 문지르는 행동입니다. 이거 좀 빨리 없어지라고 마사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마찰이 기미를 더 짙게 만듭니다. 색소는 피부 깊은 층에서 만들어집니다. 겉을 문지른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자극으로 멜라닌이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기미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진정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부는 싸움보다 대화가 필요한 장기예요. 저는 피부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피부는 마음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불안한 날엔 트러블이 올라오고 슬픈 날엔 얼굴이 칙칙해집니다. 반대로 편안하게 웃은 날엔 아무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얼굴빛이 맑아지죠. 그래서 저는 잠들기 전 꼭 거울을 봅니다. 오늘 하루 내 얼굴이 얼마나 웃었을까? 그 표정이 바로 내일의 피부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부는 장기 중 유일하게 우리가 매일 만지고 위로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다그치지 말고 살살 다독여 주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 견뎠어. 그 한마디가 피부에 가장 좋은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이 루틴을 시작해 볼래요. 내 피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짧게 남겨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다른 시청자에게는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곳이 아니라 함께 나이 들며 배우는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의 친구나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또 다른 분들의 피부와 마음을 살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오늘보다 더 빛나는 당신의 얼굴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건 화장품이 아니라 마음의 온기니까요.